설비 및 장비 분야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2009년부터 재직하고 있는 김성범입니다. 네, 제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제조, 물류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설비 장비에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센서 데이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어떤 설비 장비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분석 기법과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자동차 엔진 설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팹 공정의 설비의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사례,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 쪽으로 가가지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설비 센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센서를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이러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인간의 어떤 몸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 장비의 어떤 건강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요. 자동차나 어떤 중장비에 센서가 부착이 되어서 이런 자동차라든지 중장비의 그런 상태를 시계열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시도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비나 장비 센서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통칭해서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일단 시간에 따라서 센서 하나에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센서 하나에서부터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데이터들은 이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오른쪽의 형태로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센서 5개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값들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 개의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여러 개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멀티 센서 시계열 데이터, 또 센서를 채널로 보면 멀티 채널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그림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센서 3개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센서 3개로부터 시간에 따라서 센서 값들이 얻어지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오른쪽 테이블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데이터의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테이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센서 3개가 시간에 따라서 얻어지는 그 값들을 이런 테이블의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장비나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테이블의 형태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델의 어떤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모델이 과연 이 센서들의 어떤 상태가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 예측하는 그런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센서 데이터 분석의 어떤 기본 모델링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풋이 들어가서 그 인풋이 어떤 비정상이라고 판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정상의 그 원인을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정상이라고 파악이 됐을 때 왜 이렇게 비정상이 나왔는지, 어떤 센서가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어떤 시간대가 원인이 되었는지, 이러한 어떤 해석력 확보가 필요하는데요. 그런 인공지능에서는 이걸 Explainable AI 혹은 XAI라는 분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장비가 이상이다라고 나왔을 때 그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센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결과 영향에 미치는 중요한 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1번 센서에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어떤 자세한 원인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는 설비, 장비, 센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 설비, 장비, 센서 데이터의 분석 기법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설비에서 알람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연구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엔진 생산 설비 내 알람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선행적인 예지 보전을 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에지이스와 투비를 보여드리는데요. 현행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알람이 발생하고, 알람이 발생하면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한 다음에 후행 조치를 통해서 생산 재개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번 과제에서의 이제 주된 목표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비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설비에서부터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알람을 미리 예측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을 미리 예측하면 선행 조치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중단이라든지 후행 조치 이런 어떤 스텝들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구 프로세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소재가 투입돼서 여러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엔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설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별량 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다별량 센서 데이터가 모델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점이 정상인지, 아니면 알람 발생 일주 전인지, 혹은 3일 전인지, 1일 전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알람 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알람이 일어나기 그 전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알람 발생 일주 전 혹은 3일 전, 1일 전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1일 전 예측한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1일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일 전까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력 변수는 다별량 시계열 센서 데이터가 되겠고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출력 변수는 정상인지 아니면 알람 발생 전 시점을 우리가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설비에서부터 다양한 센서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겠고, 이 센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상태가 정상인지, 아니면 일주 전 알람 발생인지, 아니면 알람 발생 3일 전인지, 혹은 알람 발생 1일 전인지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 본 예측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그 단위, 범위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연구에서는 그 단위를, 범위를 1분 길이의 데이터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초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1분 길이의 데이터를 쭉 30초마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 각 분할된 데이터가 모델의 관측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관측치마다 우리가 레이블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측치는 뭐 정상인지, 혹은 알람 발생 일주 전인지, 알람 발생 3일 전인지, 혹은 1일 전인지, 이 4개 중에 하나의 범주가 레이블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잘 구축이 되면 이제 그런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본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출력 변수를 지금 보시는 그런 테이블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알람에 대한 종류가 뭐 하나의 알람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알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출력 변수를 멀티 레이블 출력 변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윈도우는 알람 A만 일어난 건데, 두 번째 윈도우에서는 알람 A와 알람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람 A와 알람 B에 1을 표시함으로써 이렇게 동시에 발생된 다중 알람 예측을 위한 멀티 레이블 정답 데이터셋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와 Y를 구축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구조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요. 특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VGG 혹은 레즈넷, 이렇게 덴스넷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 2곳에 적용해 봤고, 각 공장마다 3개의 라인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학습과 테스팅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정확도를 보고 계신데, 일단 한번 평균을 한번 보시면 이 3개 모델에 대해서는 그런 평균 정확도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덴스넷이라는 그런 CNN 모델이 학습 데이터랑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가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테스팅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 정확도가 한 87%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그 정상인지 아니면 알람 발생 시점 그 세 가지를 예측을 한 80, 17%의 정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사례는 이제 디스플레이 팹 공정에서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본 연구의 목적은 디스플레이 장비에 부착된 FDC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전척 불량을 탐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세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일단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는 한 변수에서 어떤 똑같은 값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변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변수는 이제 제거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측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결측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 변수를 그냥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편이 더 좋겠지만 결측치가 한 10%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결측치 대체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결측치를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범주형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처리하고 또 변수별로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정규화 기법을 통해서 어떤 단위를 통일화시켜 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제조 데이터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불균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라는 거는 한 범주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범주의 데이터는 굉장히 적은 경우를 이제 말하는데요. 이제 제조 공정에서는 보통 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불량 데이터는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를 고려한 그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균형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영어로는 Anomaly Dete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nomaly Detection은 어떤 불균형이 심할 때 비정상 데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다수의 정상 데이터만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연구에서는 4개의 대표적인 Anomaly Detection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이라고 탐지가 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프로세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 가능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탐색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본 사례의 목적은 FDC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전척 불량을 탐지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아주 뭐 정확한 정보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상 관측치가 굉장히 많고 불량 관측치가 척과 뒤척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불량 데이터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적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TSN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한 다음에 우리가 시각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불량 데이터는 굉장히 적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이 이제 이상치 탐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어떤 과제에서는 저희가 총 4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상치는 정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일수록 의사결정 나무를 분재하는 횟수가 혹은 분리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적은 횟수의 분리만 가지고도 이상치를 잘 분리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정상 데이터는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객체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리 횟수가 적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상치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인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정상 데이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상 데이터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클로스된 바운더리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상, 그다음에 밖으로 가면 정상이 아닌 이상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많이 쓰이는 방법론은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어떤 밀도를 봅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는 서로 이제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며 또 이상치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좀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거리 기반의
이상치를 탐지하는 어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이상치 탐지 기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더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 오토 인코더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인코더가 있고 이제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약간 어떤 잠재 벡터로 요약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잠재 벡터는 이 슬라이드에 레이턴트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턴트 벡터를 다시 실제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 디코더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와 그 아웃풋 데이터의 그 차이가 아래 보이는 식과 같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그 차이가 작아질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코더, 오토 인코더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 데이터만 갖고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떤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재구축 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재구축 오차를 가지고 이상치를 탐지하는 대표적인 딥러닝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제 4가지 이상치 탐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토 인코더 방법이 가장 결과가 좋았는데요. 자, 분량 검출률은 94%, 그다음 과검률, 즉 타이번 에러 레이스는 한 9% 정도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정확한 그런 어떤 그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상치 탐지를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량을 검출했으면 그 분량의 원인이 되는 그 인자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래 보시는 그 셰플리 밸류가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겠고요. 이런 어떤 셰플리 밸류 플랫을 이용해가지고 이상의 원인을,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떠한 변수들이 원인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2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자동차 설비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공정 설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3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좀 방법론적 멀티 채널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이 아래 그림의 왼쪽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경우는 어떤 반응 변수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T 시점의 반응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T 시점의 설명 변수만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입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가 T 시점의 어떤 Y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T 시점의 정보만 사용하지 말고 그 전 시점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 시점 T-1, 또 전전 시점 T-2 이런 시점들을 모두 반영해서 T 시점의 Y를 예측한다면 굉장히 이제 정확한 모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이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시점 Y1, 첫 번째 시점의 어떤 Y 값을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보통 일반적인 신경망은 첫 번째 시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점의 설명 변수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시점의 반응 변수의 상태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점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두 번째 시점 데이터만 이용해가지고 두 번째 시점의 Y 값을 예측하게 되고, 세 번째가 들어오면 세 번째 시점의 데이터만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듯 우리가 T 시점의 어떤 상태를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전 시점의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는 우리가 T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T 시점의 정보도 이용하고 당연히 그 전 시점까지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그 예측값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한번 식을 보면 우리가 T 시점의 어떤 Y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T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의 정보를 같이 이용하자라는 지금 내용을 지금 식에서 좀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전 시점 정보를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T 시점에서의 상태를 예측하고 우리가 T-1 시점에서도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1 시점에서의 잠재 벡터, 히든 벡터 HT-2를 우리가 HT에 합성하는 것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성하냐면 우리가 T-1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어떤 웨이트와 곱해가지고 우리가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와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t 시점에서의 히든 벡터는 t 시점에서의 어떤 정보와 그 전 시점 t-1 시점에서 정보가 합쳐진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 시점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t-1 시점의 y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바로 전 시점인 t-2 데이터가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적용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어떤 식을 한번 보시면 t-1의 히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t-2의 히든 벡터가 사용이 되고, 또 t 시점에서 히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t-1의 히든 벡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t 시점의 히든 벡터는 t-1과 t-2 이러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즉 이전 정보를 다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링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로 표현했는데요. 주황색과 노란색의 그 웨이트를 표현했는데, 그 같은 색깔의 웨이트는 다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논문이나 책을 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어떤 모델을 보실 텐데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웨이트 값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t 시점은 t-1을 이용하고 t-1은 t-2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또 순환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순환 반복의 영어인 리커런트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many to one 구조입니다. 그래서 many to one 구조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러 개 many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인 그러한 이제 문제인데요. 다별량 시계열 센서 데이터가 대표적인 many to one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제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시점, 여러 시점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t 시점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many to one 구조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어떤 시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t 시점의 어떤 상태를 예측하는 many to one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여태까지 두 가지 특별한 사례, 어떤 자동차 설비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팹 설비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멀티 센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장비 설비 AI 연구를 쭉 해오면서 특히 이제 현업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좀 요약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1등서부터 한번 10등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굉장히 공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정과 후공정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그러한 어떤 연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셨고요. 네, 9위를 말씀드리면요. 자, 9위는 팹 이력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적의 공정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공정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또 한 공정에서 어떤 설비를 거쳤는지 그러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최적의 공정 순서, 양품이 나왔으면 어떠한 순서를 거쳤는지, 분량이 나왔으면 어떠한 순서, 어떠한 시퀀스를 거쳤는지, 이런 시퀀스 분석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고요. 여덟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변동에 따라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특히 PM을 진행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모델을 언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또 모델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그런 업데이트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문제. 일곱 번째는 제조에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물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류 장비들의 흐름, 그 물류 장비가 언제 정체가 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정체가 난다면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최적의 우회 경로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런 공정 센서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테이블 데이터, 숫자 데이터가 많지만 최종 제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은 굉장히 고차원이거든요.
자, 이미지는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픽셀 하나하나가 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제조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단골로 나타나는 이제 문제인데요. 샘플 불균형 문제입니다. 정상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불량 데이터는 굉장히 적은, 아까 이제 두 번째 사례, 그 디스플레이 공정 사례가 이제 그 예제인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제가 오늘은 애노말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타입의 클래스가 테스팅 데이터에 존재할 때, 그러니까 모델의 학습에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클래스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예측하는 그 테스팅 단계에서는 좀 새로운 불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 토픽인데요. 이러한 분야를 오픈 셋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상 계층 문제인데요. 가상 계층 문제는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고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적을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상 계층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장비 설비로부터 나오는 센서 데이터, FDC 데이터죠. 이 FDC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가 알람을 조기에 예측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조기에 탐지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두 번째고,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났을 때, 어떤 특별한 이상이 났을 때, 혹은 특별한 알람이 떴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핵심 인자를 검출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장비나 설비에서 나오는 그런 센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비 설비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자동차 설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런 센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